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박민영 인사드립니다. 오늘요 포털 사이트에 누구나 한 번쯤 검색을 해봤을 것 같은 내용이 뭘까요? 바로 한국과 일본 축구, 한국과 일본 야구. 요거 시간 체크하신다고 한 번쯤은 다들 검색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야구 오늘 2시고요. 축구는 토요일 저녁 8시입니다. 관전 포인트가 생겼죠. 승리가 하나씩 쌓여가고 여기에 한일전입니다. 이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나 뭐 주식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포트 내에서 관전 포인트가 쌓여간다면 더욱더 들여다보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겠죠. 12시 박민영의 SNS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상한가 갔던 엠코르셋일까요? 아니면 급등 이후에 최초로 분할 매도하며 수익 실현을 했던 코나아일까요? 아니면 급락으로 손절을 했었던 나노신소재일까요? 아니면 제가 팔고 급등했던 하이비전 시스템일까요? 뭐 어찌됐건 이러한 관전 포인트들이 하나씩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흐름을 쌓아갈 거고요. 저희 방송 흥미진진하게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종목에 대한 전략들 공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낸다면 프로가 될 수 있겠죠.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이 시각 함께하는 두 분 인사 나눌게요.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주임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포트 얘기보다 오늘 뭐 하나 점검할 게 있어요. 동성제약 카라님께서 앞서 채팅창에 올려주셨는데 권 주임님이 이야기하셨던 좀 더 보유하자라면서 가격을 라인에 얘기해 주셨던 그 가격까지 딱 올라가서 와우, 카라님도 진짜 대단하지 않으세요? 분할 매도해서 어제 다 털었습니다. 정말 그 가격 찍고 오늘 내려가네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권 주임님, 네. 카라님이 감사하다고 전해주시래요. 아유, 뭐 저는 그냥 옆에서 거들기만 했을 뿐. 왼손은 네. 거들 뿐. 네. 어쨌든 일단 그런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할 때 가장 애매한 부분이 만약에 신고가를 돌파하면 어디까지 갈까? 거기에다가 이제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거기에 대한 기준은 오로지 뭐 기업 가치,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는 부분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거래량 기준으로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되게 뭐 거의 다 저는 다 똑같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차트 같은 경우에도 다 네. 똑같이 120에서 그 가격 이평선 다 보는 거 다 똑같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런 그 시가총액 1조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보는 관점이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버슈팅으로 보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이제 탄력이 좋아서 한 번 더 44,000원까지 한번 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제 하락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정에 조금 시각을 가지면서 밀리는 흐름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거래량 보시면은 이제 상한가 가고 1,500만 주, 1,400만 주까지 이렇게 터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량이 점차 감소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비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향후에 이제 동성제약이 항암 치료와 관련된 췌장암 치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삼상이나 다시 한번 이제 그 기술 이전 매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시 부각된다면 다시 한번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한 3개월 내지 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 한번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는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현님이 거의 뭐 동성제약의 고수 같으시니까요. 한번 타이밍을 잡으시면 저희에게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권주임님과도 이야기 나눠봤고요. 권주임님 하지만 늘 저희는 좋은 것만 얘기하지 않죠. 잠시 후에 경동나비엔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경동나비엔을 방송 보시고 사셨던 분들인데 오늘 6% 떨어져서 좀 걱정됩니다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잠시 후에 좀 더 이야기 권주임님과 이어나가고요. 오늘 철강주, 뭐 강관, 재련 이런 쪽 종목들이 상당히 좋게 진행됩니다. 박 차장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일부 국가 뭐 철강과 알루미늄 쿼터를 면제하는 내용에 성명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와, 오늘 철강주가 그 이후 탄력을 다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뭐 좀 노려볼까요? 어떨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프타도 굉장히 빠르게 이제 처리를 시켜버리고
EU와도 뭐 자동차 관세 이야기하면서 손을 잡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중국이랑만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대를 조금 했죠. 그러면 이제 중국이랑 열심히 싸우면서 일본, 뭐 한국 이런 쪽은 이제 관세를 면해줄 가능성이 있다. 3월에 그랬듯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무역 전쟁에 관련돼서는 리스크가 조금씩 희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제 뭐 무역 전쟁에 큰 피해를 보는 게 자동차, 그다음에 산업재, 뭐 화학 이런 쪽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철근 가격, 그러니까 철강 제품 가격을 보면요. 중국 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전체 비철 가격은 전체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데 중국 쪽의 철강 제품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중국이 이제 환경 규제를 하면서 겨울에는 이제 철강 제품 가동을 멈추게 하죠. 그게 원래 11월부터인데 이거 조금 더 땡기겠다. 10월부터 땡기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재고를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유는 다 이제 무역 전쟁 이런 것들 때문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최근에 후판 가격도 올랐죠. 후판 가격 오르면서 한번 주가가 한번 껑충 뛰었습니다. 어제 동국제강 같은 종목들도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었어요. 후판 가격 오르죠. 철근 가격 오르죠. 제품 가격 오르는데 주가가 안 올랐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무역 전쟁 관련된 이슈가 좀 해소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재, 철강 이런 쪽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포트에 뭐 넣을까요? 종목. 글쎄요. 저는 어제 이제 동국제강 굉장히 좋아 보이던데 네. 동국제강 이제 투자 포인트를 보면 후판 가격 상승, 그다음에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고 포스코 현대제철이 이미 가격 올라가고 가동률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국제강 따라갈 것이다. 올해 내년 3분기부터는 이제 또 100만 톤 규모 이제 후판 공장 다시 재가동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브라질에 관련된 그 손실들 올해 2분기로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실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어제 보고서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사실 후발주자가 아니죠. 이제 1, 2위 업체가 아닌 조금 뒤에 있는 동국제강 같은 종목들도 좀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거 저런 거 싫다 하시면 포스코 하시는 게 가장 속 편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철강주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으실 것 같아서 저희 오늘 꼭 이슈로 좀 짚어보고 싶었고요. 포트 살짝 보고 경동나비엔에 대한 이야기 이어갈게요. 포트는 어제보다 한 5만 원 잃은 상황이에요. 문제는 코나이가 어제 장 막판에 살짝 밀렸어요. 3% 정도 하락 전환한 채 마감이 됐고요. 오늘 올라주곤 있습니다만 조금 수익을 반납한 상황이네요. 그래도 삼화콘덴서, FNF, 코나이 모두 다 흐름 좋고요. FNF가 오늘 2.5% 하락 중이네요. 바이오리더스나 원익 IPS 일단 뭐 보합권에서 그래도 지난주보다 확연하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건주임님. 네. 경동나비엔 얘기해봐야겠죠. 이 다른 포트 종목들이 뭐 양호해지고 있는데 경동나비엔이 오늘 좀 걱정입니다라는 글 뭐 일돌림을 비롯해서 좀 올려주셨거든요. 점검을 해주세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금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체는 아마 이제 공매도 물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그 2주간의 공매도 흐름을 보면은 공매도에 대한 거래량 비중이 거의 한 10%, 20% 지속적으로 나왔고요. 보통 이 회사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하루 5만 주 정도, 4만 주 정도 거래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1만 주, 2만 주가 공매도 물량으로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그 외국인에 대한 공매도에 대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주체가 아마 그 기금하고 사모펀드 그리고 투신에 대한 매도 선조 물량으로 인해서 공매도를 합세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 그 펀더멘털 자체적으로 흔들리는 점은 없고요. 다만 이런 그 공매도 차익 거래에 대한 지금 현재 그 추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투자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대차 거래를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한 27억이 어저께 이게 주식을 빌려가지고 공매도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 체결 수량입니다. 27억 정도가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차 거래 잔고는 350억 원으로 지금 현재 이 동사의 같은 경우에는 금년 내에서 사상 최대 공매도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회사 앞으로 향후의 방향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는 물론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만 보통 이제 그냥 가는 법이 없이 이렇게 한번 감고 그리고 외바닥이 아닌 쌍바닥을 찍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한 52,000원까지는 한번 밀렸다가 다시 한번 그 공매도 세력들이 환매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호가창을 보더라도 밑에 이게 다 환매하는 물량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들의 매수세에 대한 물량이 일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이제 팔자라는 주식 수가 1,600조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서는 한번 한 3% 정도는 다시 한번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자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과 관련된 콘덴싱 쪽에 대한 수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 진출되어 있는 SK라든지 협의를 해가지고 이 회사의 동사의 제품들이 납품할 수 있게끔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 공장과 관련돼서는 총 연간 생산량 30만 대 수준의 팩토리를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그중 가운데 20만 대 부분이 스마트 팩토리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판관비에 대한 비중이 축소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좀 상승할 것 같다고 여겨지고 있고요. 그밖에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시장 그 상황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회사 가치에서는 충분히 일단 버틸만하다. 만약 52,000원을 깨진다면은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52,000원, 49,000원까지는 아마 조금 여력을 가지고 한번 버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동 나비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전략을 주신 만큼 52,000원 라인 기억하면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경동 나비엔 살펴봤고요. 이제 두 남자의 종목 가겠습니다. 이후에 뭐 IT 대장주들 이야기든 뭐 차근차근 좀 더 더해가도록 하죠. 종목 열어봅니다. 박재영 차장님의 오늘 종목은요. 우리은행 그리고 호텔신라입니다. 권주임님의 종목이 한온시스템 부광약품. 참 오늘 섹터가 다양하게 등장을 해서 섹터 분위기도 함께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박 차장님 제가 먼저 궁금한 걸로 골라도 돼요? 네. 호텔신라요. 네. 궁금합니다. 서브TND를 했어야 되는데 호텔신라를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서브TND 오늘 급등이더라고요. 그렇네요. 오늘 아침에 장수성인가요? 장수성의 네. 단체 관광이 재개됐다라는 소식에 화장품, 뭐 호텔 레저 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이런 쪽에 관심을 좀 많이 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포트에는 없죠? 네, 중국 관련된 종목이 없는데. 뭐 엮어본다면 FNF? 그렇죠. 뭐 그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호텔 레저라든지 그런 쪽이 없어서 한번 이제는 물론 이제 호텔시라도 많이 올라왔지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드 관련돼서 이제 단체 관광을 막았었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안 풀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다 해줄 것처럼 막 그렇게 했는데 한 4개의 성에만 되다가 이번 달 들어서 2개가 얼마 전에 상하이, 네. 그다음에 장수성, 조금 지나면 저장성도 아마 열어줄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인 관광객보다는 따이공, 보따리상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체 관광객이 이제 증가를 한다라는 것은요. 전반적인 이쪽 업황의 투심이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대장주가 저는 가장 빨리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호텔신라가 사실 면세점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뭐 따이공 규제를 한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뭐 신세계라든지 이런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고 있다. 그런데 사실 1위 업체인 롯데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2위 업체인 호텔신라 조금 더 귀를 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압도적인 면세점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세계도 유통에서 이제 잔뼈가 굵어서 뭐 빨리 따라올 수 있겠지만 이제 물건을 구입하는데 이제 바게닝 파워라고 하죠. 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해외 면세점들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안 되더라도 뭐 창의공항이라든지 이런 쪽의 면세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산이 잘 돼 있는 포트폴리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드 규제가 해소되면서 단체 관광객이 늘어나면 호텔신라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중국인 뭐 따이공 규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꽤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바닥을 딱 짚고 저점이 올라오고 있고요.
전고점도 돌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음봉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장기 이평선 요것도 지금 돌파하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여러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겠지만 호텔신라가 그래도 중국 관련하면 가장 먼저 뛰어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호텔신라를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약 호텔신라를 담는다고 치면 저희 포트에서 뺄 종목은요? 그 참 어렵네요. 이게 지금,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뭐 바이오 하나 있고 이제 그런데 FNF 같은 종목들을 교체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교체를 해봐도 좋고 뭐 원익 IPS, 사마 콘덴서, 호나이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씩 다 결은 다르지만 IT 쪽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이걸 하나 교체를 해봐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FNF를 팔고 갈까요?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어제 팔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오늘 사실 좀 볼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제는 사실. 뭐 어떻게 그렇게 될지 뭐 누구도 모르는 거고 일단 보면 어제의 그 양봉을 오늘 다 뒤덮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네. 뭐 그 점은 조금 뭐 불안한 면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FNF 조금 FNF 팔고 뭐 다른 이제 중국과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내수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네. 이런 거 사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FNF를 건드려서 갈게요. 95,700원에 가지고 있는 9주 모두 매도 현재가로 걸어뒀습니다. 체결되는지 여부는 놓고 좀 봐야겠죠. 상황을 보고 계속해서 종목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빠르게 결정을 했죠. 매도가 살짝 그냥 정정해서 팔아버리죠. 아니에요. 고민하지만 어차피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잠시 후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런 100원 가지고 고민을 이렇게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 팔았겠죠, 건주임님? 네, 뭐 일단은 10만 원을 좀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이제 상승 모멘텀을 좀 이제 만들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10만 원 돌파하면서 새롭게 3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조정을 빌미로 해서 약간 좀 한 10만 원에서 한 9만 5천 원 정도, 9만 5천 원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향후에 다시 한번 뭐 좀 더 싸게 나온다면 다시 한번 그때 가서 종목을 한번 재편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17% 수익입니다. 사실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갔었던 손실 만회하고 17% 수익으로 나오게 됐기 때문에 기분 좋고요. FNF에 대해서는 저는 뭐 스스로에게 가장 오래 포트에 넣어뒀던 종목 수익으로 나와서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FNF 뭐 움직임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다음 종목 이야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건주임님 종목에선 제가 궁금한 건 부강약품인데 먼저 해도 돼요? 아니면 네. 한원 먼저 할까요? 안 물어보시고 그냥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네, 그럼 부강약품 해주세요. 네. 일단 부강약품이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신약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의약품을 이제 제네릭을 생산을 해가지고 뭐 도매 형식으로 해서 마진이 5% 정도의 중소형 제약사로서 이제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OCI와 이제 그 조인트 벤처를 각각 50억씩 만들어서 만드는 등 그 신약 개발에 관련된 행보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부강약품의 자사주를 이제 OCI가 재무적 투자인지 아니면 SI인지 전략적 투자인지 모르겠지만 자사주를 이제 매입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부강약품과 이제 OCI가 차후에는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이제 동사의 이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봐야 되는데요. 일단 그 새롭게 시작되는 그 당뇨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MLR1023이라는 이제 후보 물질을 가지고 현재 이제 임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8월부터 그리고 9월부터 해가지고 임상 B상에 돌입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간이 임상 B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내지 3개월 정도로 짧게 잡히기 때문에 아마 연말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 당뇨와 관련된 이제 임상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시장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크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 1조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구용 쪽 그 당뇨의 시장의 경우에는 한 6천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이제 DPP4 제재라든지 아니면 SGLT 제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우리나라의 당뇨에서 이형 당뇨 쪽에서는 매출이 그렇게 잡히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회사의 신기전 당뇨 치료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최소한 뭐 한 10%, 20%의 시장 점유율을 감안했을 때 1,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 현재 한 1,000억 정도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데 거기 2배 정도 매출이 나올 거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그리고 한국의 역시 기술 수출 부분과 그리고 현재 미국의 멜리어사와 매출에 대한 쉐어를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회사의 당뇨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어느 정도 점칠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이상 B까지는 순조롭게 왔다고 합니다. 일단은 강점이 있는데 그 기존의 당뇨약들은 인슐린을 건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췌장에 좀 무리가 가게 하면서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고 그리고 배도 나오고 비만도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췌장이 다 이제 할 일을 못 하게 된다면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약제와는 달리 이 회사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전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가장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그 현재 병역요법으로 지금 투여를 하고 있는데 혈당 강화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제 비만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슐린을 건드리지 않고 혈당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혈당 쇼크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부작용이 없는 그 약 기전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퍼스트 인 클래스와 베스트 인 클래스 이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다. 퍼스트 인 클래스가 뭐냐면 현재 존재하지 않는 기전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치료제를 만드는 거고요. 베스트 인 클래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약을 가지고 병역요법을 투여해서 부작용이 없는 그리고 효과는 증대되는 그런 부분으로 봤는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부강약품이 좀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이제 바닥권을 형성을 하다가 이제 서서히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120에서는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안착을 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그 하반기의 상승 모멘텀에 대한 재료 기대감이 나타나게 된다면 28,000원까지는 순조롭게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상 B와 관련돼서 뭐 기술 이전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면 한 33,000원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다.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짧게 손절가를 정하시고 한 24,000원 정도 정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로는 당뇨약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부강약품 하면 생각나는 게 HLB 생명과학, HLB 이쪽이에요. 그 리보세라닙. 네. HLB가 한참 주가 급등을 보일 수 있었던 요소 그 약이었는데 리보세라닙에 대한 판매 판권, 중국 판권을 부강약품이 갖고 있었고 네. 그걸 아마 HLB 생명과학한테 넘겼다고 400억에 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강약품의 경우에는 그런 그 캐시카우를 잘 찾아다닙니다. 현재 안트로젠의 경우에도 지분을 갖고 있다가 매각을 했고요. 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부강약품이 그런 그 재무적 투자를 FI를 한 뒤에 이제 그 어느 정도 그런 그 성과가 나타나게 되면 그렇게 캐시를 나오는 걸로 갔다가 또 다시 한번 자회사에다가 R&D 비용으로 쓰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HAB도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3상을 이제 거의 다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부강약품이 일단은 캐시를 먼저 가지고 있다가 현재 지금 개발 중인 뭐 당뇨병 외에도 다른 그 제약 그 후보 물질이 많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R&D를 투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 회사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적자를 내지 않고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그 재무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점수를 좀 높게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강약품이요. 괜찮네요. 뭔가 전략을 잘 짜고 있는 업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 차장님 의견 어떠세요? 어제도 박 차장님이 당뇨병, 다이어트, 배 안 나오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서요. 글쎄요. 부강약품 그런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강약품이 주식과 관련된 책, 뭐 주식 역사서 이런 거 주식 우리나라 네. 역사서 많이 읽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말 좀 초치는 말인데 우리나라 최초로 작전 이런 거 했었던 그런 종목으로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과거에 네. 굉장한 상승을 보였었다가 그래서 주식 움직임을 보면요. 그런 움직임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럴 때도 한번 어마어마한 상승이 보여주세요. 있었죠. 이럴 때도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죠. 여기도 그랬습니다. 이때도 그랬고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제약 바이오 움직임이랑 굉장히 이 움직임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무튼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매매하기에는 참 재밌는 종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잘해야. 물론 제약 바이오가 다 마찬가지죠. 네. 부강약품 저는 부강약품은 파로돈 탁스 말고는 아니 치약 그거 아닌가요? 부강약품?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거 말고는 제대로 아는 게 잘 없어서 어허. 그런데 과거서부터 그런 끼는 조금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오래 상장된 굉장히 오래된 종목이에요. 재밌어요. 박 차장님이 이렇게 주식의 역사 같은 거 얘기해 줄 때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흥미진진. 권주임님. 네. 하지만 반격해 보셔요. 뭐 아니 우리 제가 디스를 한 건 아니고 찬물을 이렇게 확 끼얹으신 거 아니십니까? 작전기가 보인다 이렇게 하시면서. 뭐 작전이라고 그렇게 되면 하시면, 저 쇠고랑 차요. 네. 여기 잠깐 뭔데? 부강약품 주식 담당자 전화 와가지고 무슨 근거로 아닙니다. 그런 오해하지 얘기했냐고. 마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끼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과거에 뭐 코스닥 처음에 시작할 때 뭐 1000배, 10,000배 막 갔던 종목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강약품의 저는 최근의 행보를 보면서 이런 그 새롭게 시작되는 신약 개발을 미국 멜리어사와 이제 협작으로 해가지고 만들고 또 이제 OCI와 완전 태양광 기업, 화학 기업인데 생뚱맞게 부강약품하고 그런 그 네. 조인트 벤처도 만들고 그런 행보를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제 부강약품이 이제 현재 뭐 도매라든지 그런 그 기초 제네릭 시장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신약과 관련된 새롭게 매출처를 사업 다변화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가도 현재 뭐 바닥을 기다가 이제서야 올라오는 상승 국면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반기까지도 뭐 좀 괜찮은 흐름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강약품까지 짚어봤고요. 지금 매도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좀 이따 뭐 종목 결정하고 이러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95,600원으로 매도 걸어뒀고요. 체결이 됐습니다. 포트 내에서 수익 실현이 됐네요. 한 17% 정도, 16점 몇 %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이제 포트는 4종목 남겨두고 있고요. 사마콘덴서, 코나이 바이오리더스, 원익 IPS입니다. 뭐 추가적인 오늘의 변화 잠시 후에 있을지 지켜봐 주시고요. 자, 두 남자의 종목 각각 한 종목씩 들었고요. 조금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박 차장님, 우리은행으로 곧장 갈까요? 네, 우리은행은 뭐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움직임은 참 별로 안 좋네요. 그런데 찬바람 불면 또 이제 배당주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은행은 모멘텀이 몇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지주사 전환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데요. 지주사 전환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M&A를 할 거예요. 지금 시장에 놔두는 얘기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죠. 우리캐피탈, 아주캐피탈이죠. 아주캐피탈, 우리은행이 사모펀드를 통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 자기자본, 지주회사가 되면 자기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M&A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얼마 전에 또 교보증권 이제 우리은행의 매각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 그럼 네. 교보증권 증권회사도 가져가고 캐피탈도 가져가고 하면 이제 자산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질 거고요. 지금 매출의 이익의 한 8, 90%를 우리은행이 전부 다 책임을 지고 있고요. 우리카드 정도가 한 6% 정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분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이유는 이제 충당금 이런 것들이 환입이 돼서 그렇거든요. 뭐 금호타이어, STX 엔진 이게 충당금 환입이 한 3천억 원 정도 나오면서 7천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실적 잘 나오고 있고요. 아마 내년 되면 이제 합병하고 나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싸고요. 어제 7월달 예대 마진 지표가 발표가 됐죠. 뭐 국민의 그 은행 예금을 하고 대출이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7월달 예금 금리는요. 예금 금리는 EBP 떨어졌고요.
대출은 5bp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7bp 개선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3분기에 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은행주에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굉장히 안 움직였어요. 근데 네. 그나마 우리은행이 굉장히 탄탄한 게요. 우리은행은 횡보했죠. KB금융 한번 볼까요? 박살났습니다. 아이고. 하나금융지주 볼까요? 마찬가지예요. 에헤이. 우리은행은 왜 이렇게 탄탄했냐 주가가 지수사 전환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가장 좋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개선이 되는 폭이 다른 은행에 비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런 점들 감안했을 때는 배당도 보고 지수사 전환 모멘텀도 보고 지수사 전환한다라고 하면요 인수합병이랑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은행주 중에서는 또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은행 들어봤고요. 권주임님의 한원시스템으로 곧장 가보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종목 얘기 나누죠. 권주임님 한원시스템 얘기해 주세요. 네, 이제 한원 시스템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 기아차 그리고 이제 글로벌 자동차 회사인 뭐 폭스바겐 그룹이라든지 여기에서 이제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컴프레셔 관련된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자동차죠. 포드양 매출에 대한 조금 이제 성과가 조금 뭐 미진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조금 저조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폭스바겐 그룹향 매출이 상당 부분 나왔는데요. 전년비 해가지고 기존보다 한 312억 원 정도 늘어난 수치고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58%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폭스바겐 그룹과 그리고 한원 시스템이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규모 수주를 소화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 향후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한원 시스템이 지금 납품하는 회사가 뭐 현대 기아차, 포드 말고도 이제 폭스바겐 그룹이 가장 큰 매출처로 바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뭐 지금 조금 다른 타사 대비해서 매출액이 좀 저조하지만 향후에는 한 500억에서 700억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 그룹 하면은 뭐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아니면 폭스바겐 이런 그 자동차 브랜드의 이런 이 동사의 컴프레셔가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자동차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산업이 하이브리드에서 전기차 그리고 최종은 아마 수소차가 될 거라는 그런 그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한원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수소차까지에 대한 자동차 공조 부품을 순조롭게 납품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런 그 대규모 증설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자동차 부품 수요에 대한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3분기부터 매출 성장의 기대감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수준도 괜찮은 거 보입니다. 일단은 저점을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하는 모습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한원 시스템이 지금 한번 매수를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시즌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보여지고요. 또 수급적으로 보자면 기관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차적으로 순환매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기 때문에 한원 시스템은 좀 관심 있게 많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원 시스템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이 각각 소개해 주신 종목이 4종목이죠. 우리은행, 호텔신라, 한원 시스템, 부광약품입니다. 호텔신라 그리고 부광약품 요렇게 사실 좀 관심이 가요. 부광약품은 기존에도 좀 살펴봤었기도 했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호텔신라인데 왠지 지금 가격보단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놓고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투자 포인트까지 듣고 나니까 좀 더 마음이 가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고민됩니다. 근데 사실 문득 지금 눈에 들어온 종목이 있어요. 박 사장님, 삼성전자를 지금 남은 금액을 다 넣어서 한번 사볼까 이 생각도 살짝 들거든요. 지금 저희 170 정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조금 분위기 타고 올라올 때쯤 사보자. 지금은 좀 그렇다라고 얘기 주셨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요 며칠 좀 분위기가 괜찮잖아요. 좋네요. 분위기 참 좋고 사볼만 합니다. 지수에 대해 배팅을 할 시기가 저는 오고 있다라고 봐요. 네. 삼성전자 나쁘지 않은 판단인 것 같아요. 권지희님께서는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지금 현재 행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일단은 미국 반도체 관련된 지수도 상승하고 있고 대만이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런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가 TSMC와 양강 구도를 결정했기 때문에 7나노 공정에 대해서는 파운드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한번 순위권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좀 넣어보고 싶습니다. 박 차장님, 네. 다 넣어볼까요? 금액을? 아니면 적정하게? 아니면 다른 종목을 원하시는지. 호텔신라? 제가 좀 고민이 돼서 그래요, 사실. 갑작스럽게 삼성전자가 눈에 들어온 이유는 뭐죠? 그거를 즉흥적으로 갑자기 사고 싶었다. 아니죠. 삼성전자는 계속 놓고 타이밍을 잡고는 싶었어요. 근데 분위기가 좋을 때. 뭐 저는 타이밍은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 이제 잘 돌린 것 같고 외국인 수급도 이제 개선이 되는 것 같고 워낙 이제 싼 종목이니까 실적도 좋고 싼 종목이니까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타이밍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비중을 실어볼까요? 뭐 확신이 있으면 있는 거 다 사도 저는 관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47,600원에 지금 30주, 30주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사질 것 같아요. 권주임님이 안 사질 것 같아요. 안 사질까요? 네. 그럴 리가요. 47,700원으로 30주를 넣었습니다. 제포트에 31%의 비중을 차지했고요. 140만 원, 가장 하이비전 시스템 이후로 가장 큰 금액을 넣어서 산 게 바로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PD 선배께서 생뚱맞다고 갑자기 왜 그러냐고. 권주임님, 박 차장님 뭐 적극적으로 동의하시는 것 같으세요? 삼성전자 이제 저는 이제 시장을 산다라는 입장에서는 동의를 해요. 외국인들 이제 무역 전쟁 이런 쪽 좀 마무리가 되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거예요. 외국인들 매수를 하고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도 떨어졌어요. 약세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머징 시장에 돈이 좀 들어올 건데 그러면 아마 외국인들이 뭐 사겠습니까? 삼성전자 사겠죠. 그래서 시장을 본다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바람직한데 이렇게 되면 바이오리소스 빼놓고는 다 비슷한 이제 흐름이 그렇죠. 돼서 사막 그런 보면서. 부분은 약간 이제 뒤에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포트의 말씀을 좀, 조정이. 네, 드리겠습니다. 권주님께서도 한마디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마침 시간이 좀 여유가 있네요. 제가 빨리 결정을 해버려서. 네, 삼성전자, 그러니까 지수를 놓고 보자면은 뭐 괜찮은 선택입니다. 다만 이제 지수장이 왔을 때 과연 자기가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 어떤 상승 여력을 가지고 할 것인가. 예를 들면은 내가 만약에 10억이 있다고 하면 뭐 10억이 있는데 시가총액 뭐 1,000억짜리 건드려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규모의 종목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장이 오면은 가장 큰 혜택을 받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아마 9월 선물업체 동시 만기까지는 상당히 좀 상승할 여력이 있다. 다만 상승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한 5%, 6%. 하지만 다른 종목들은 뭐 10%, 20% 올라가겠죠. 그런 이제 차이를 좀 감안하셔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정에 대해서는 다들 좀 너무 의문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삼성전자는 빠질 적마다 조금씩 매수하는 게 유리한데라고 가판님 올려주셨어요. 마을님은 내 말이 마을님이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얘기를 오랫동안 하셨었기 때문에 아마 왜 이제서야 이런 분위기신 것 같아요. 일단 뭐 포트에 담았습니다. 결정을 했고 추가 상승이 있길 저희 기대하면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포트에 좀 IT 비중이 많다라고 친다면 그것은 좀 시간을 두고 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필요하겠죠. 모든 금액을 담진 못했어요. 뭐 삼성전자가 하락한다면 추가 매수하면서 좀 더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박 차장님 하품하시는 건가요? 라고 올라왔는데 제가 걸리셨나요? 건우님께서 엠코르셋 네. 질문을 다시 한번 주셨네요. 추매를 하셨대요. 근데 아직 좀 탄력이 나질 않으니까 걱정을 하시고 계셔요. 엠코르셋도 저도 좋은 기억이 있어서 또 담고 싶었던 종목이기도 해요. 추가 매수는 제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추가 매수할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니다. 뭐 16,000원에 사셨으면 지금 추가 매수 정도 해보셔도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면 굉장히 어중간해질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저점 이탈한다 하면 손절을 하셔야죠. 손절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본인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손절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글쎄요, 뭐 외국인 수급도 좋아지고 있고 최근에 어느 정도 조정받고 반등해서 살짝 조정, 뭔가 더 밀리지 않고 있잖아요.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절선 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손절선은 꼭 지키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뭐 못 정하겠다 싶으면 뭐 1,9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잡아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우님께 또 짤막하게 답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결정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 시각 함께해 주신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주임님 두 분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